계엄 당일날 민노총 소속의 근로자 한 4,200여 명이 국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피켓도 들고 계엄을 해제하라 하는 피켓도 들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걸 금방 만들 수 있을까? 금방 계엄을 선포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래전에 알고 준비하고 들어온 것 아닐까? 자, 이 같은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 바로 김지미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자, 김지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 확실한 아주 논리로 그리고 팩트로 이렇게 지금 특검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특검의 엉성한 논리, 기소, 공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세력이 바로 민노총이라면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그 민노총 출신 중에 석관호라고 하는 자는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간첩 혐의. 자,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 자, 이런 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직접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가 한밤중에 들어와서 변호하는 거 보면 한밤중에 민노총 사람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막 장난하듯이 웃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고 서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나서가지고 막 막았다 하는데, 그게 시민들이 아니다. 자,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 같으면 뭐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그럴 텐데, 이 사람도 웃고 떠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고 이런 피켓까지 들고 대다수의 인원을 운집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사후적으로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서울청 지휘망을 보셨지만 국회경비대 요청에 의해서 서울청이 병력을 보내주고 수소 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데 가서 보초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군인의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 뭐 웃으면서 뭐 장난치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공소사실을 보면 뭐 저는 잘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총기를 가지고 가서 뭐 저격수를 투입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군인이 대단한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장 군인에 대해서 무서웠다면 이런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군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노동자연대라는 데서 찍은 것이고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아까도 뭐 여성신문에서 와 신난다, 뭐 한밤중에 뭐 장난하듯이 그 국회를 몰려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판단이 이 사람들 눈에서 어떤 표정에서 어떤 공부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왔고요. 4,200명입니다. 4,200명. 유사한 상황이 지난해 1월 18일 그 공덕 우거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전부 구속이 돼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입건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나라가 이만큼 이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 갑자기 난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퇴진 운동을 해왔던 그런 구성 요소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이 깃발을 갖고 왔다는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군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군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의 병원을 해야 하는 폭동에 해당하겠습니까? 이런 피켓 크기나 인쇄의 상태나 따라서 이거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놨던 거고요. 미리 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한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67호째인 저희가 이제 석관호 전 민노총 조직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기사를 내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뭐 간섭이 없다, 종북재파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석관호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67호째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2심에서 이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에 조직적으로 깃발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4,200명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에 군인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자, 이게 일반 시민들이 군인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기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누가 폭로했죠? 화장을 하고, 707 여단장인가 그랬죠? 화장을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죽 잠바를 입고, 그리고 안기령 옆에는 이 카메라를 찍고 라이트를 켜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군인의 총을 오히려 갈취하려고 하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보가 다 새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대비해가지고 자, 비상계엄 관련 뒤집어 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작전을 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곽종건을
김병주하고 박선영이 불러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찍어가지고 인원을 끌어내렸다 하는 거, 인원이 아니고 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라, 뒤집어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은 준비를 한 게 군이 아니고, 군은 나중에 비상계엄 상태에서 위치를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고 그래서 그걸 내비로 찾아가지고 가는, 이런 찾아려고 했다. 이렇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대비를 못했는데 철저하게 비상계엄을 이용하려고 비상계엄을 대비하는 세력들이 있었는 것 아닐까,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김지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고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기득거리고 웃고 이런 걸 보면 그게 어떻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표정인가. 안기령이가 군의 총기를 뺏으려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걸 외신들은 총구를 막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구를 막았었다. 그러니까 안기령이가 부끄럽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 사진이 찍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 비상계엄은 이미 누군가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전파되고 특정 세력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뒤집어 버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시나리오, 일련의 이러한 계획이 비상계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곧 있어가지고 이걸 내란이다.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있다 하면 대부분 도망가기만 바쁠 겁니다. 도망가기. 그런데 계획했던 것처럼 꽉 국회로 몰려 들어가가지고 작전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누가 막지도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섞여가지고 불상사가 있을까봐, 그게 서울경찰청장이 정언한 내용입니다. 민간인들에 관해서 차단시키고 국회의원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다 들여보내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비상계엄이 무슨 한 나라의 국토가 참전되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비상계엄은 완전히 조작된 것 아닐까, 내란이 조작된 것 아닐까, 만들어진 내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란 때문에 계엄을 했다. 내란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 내란이다. 계엄은 국가 마비 사태를 초래하는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계엄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규정대로 했다. 이재명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200명은 넘지만 계엄령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누가 국정마비, 정권 찬탈, 내란을 일으켰나? 이재명과 더불어공산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명령으로 국민 대다수가 깨어났다. 22대 내란 국회는 해산하고 내란 범죄자 이재명은 당장 내려와라. 200명. 제 의견 아니고 네티즌의 의견입니다. 4,200명 싸그리 잡아들여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한 놈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과 북한의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선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간첩들이 바글바글하다. 간첩들 처형하는 법 개정해야 됩니다. 저거 이렇게 하는 놈들 재산몰수 무기징역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 4,200명 전부 잡아 쳐넣었어야 했다. 어찌 미리 알았을까요? 꼭 밝혀져야 합니다.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랍니다. 한동훈은 뭐라 할 말이 있는가? 스파이가 있는 것이 맞네요. 맞아요. 그때 그 추운 날씨 한밤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거기에 다 모일 수 있겠냐. 비상계엄은 비밀리에 붙였을 텐데 어떻게 알고 피켓까지 들고 나왔을까요? 아주 간첩들이 득실되네요. 우리나라 모든 사건, 사고, 테러, 폭동, 시위엔 민노총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멸공 또 멸공들 잘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변호사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윤석열 멸공 화이팅. 곽종근, 홍장훈, 한동훈 국민이 기억합니다. 내란 주범은 바로 민주당 내 반국가 세력이 미리 음모를 꾸민 거다. 계엄이 누설됐다? 민노총이 이재명과 민주당과 민노총이 미리 짜고 있었다. 이재명과 민주당과 민노총과 한동훈이 내란을 일으켰다.